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모의고사 날입니다. 원래는 3월부터 쳐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이제서야 치게 됐죠, 그죠? 오늘 아무튼 시간 맞춰서 한번 제대로 해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EBS를 들으면 되거든요. EBS의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강의 풀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고 싶은 바가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교의 이제 특성상 예전 같으면은 모의고사를 이제 잘 치는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입시가 수시가 위주로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를 약간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어쨌든 수능이라는 건 잘 치게 되면 나중에 도움이 되면 되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더더욱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기존에 한 예년이죠. 통상적으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수능과 모의고사는 보통 21번, 29번, 30번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이 킬러 문제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문제에서 보통 승부가 났는데 보통 우리 공부할 때 친구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21번, 29번, 39번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풀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할 이유가 없다. 자,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21번, 29번, 30번은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물론 시험 때는 틀릴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수능 날 그 한 문제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돼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맞추자라는 목표보다는 이 문제를 한번 이제 공부죠. 시험이 아니라 복습을 해보면서 풀이를 해보면서 어려운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좀 앞에 있는 조금 쉬운 문제들이 더 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줬어요. 쉽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땠어요? 어려웠거든요. 그게 수학이라는 게 더 어려운 걸 공부하면 그 전에 건 약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29번, 30번도 내가 반드시 이걸 다 풀 수 있겠다라는 목표.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못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함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더 앞에 있는 문제들이 쉬워지도록 할 거다. 그래서 앞에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21번, 29번, 30번을 푸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버린다 쉽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 경향은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21번, 29번, 30번에 선생님이 너무 포인트를 맞췄는데 전년도를 보면 전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1번은 옛날 나오던 것처럼 막 죽을 만큼 못 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볼만 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난이도 측면에서도. 근데 앞에 뜬금없이 17번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런 거죠. 함부로 뒤에 킬러 문제를 버리면 앞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거보다 킬러 문제가 나한테는 조금 더 잘 풀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또 수능까지 다 그랬었거든요. 세 문제에 최고 난이도가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4점짜리에는 21번 못지않은 문제, 그리고 21번은 예년과 같지 않은 난이도, 조금 쉬워지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버릴 거야, 저거는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여러분 시험 칠 때 같이 풀어본 거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었다면은 선생님이
그 어려운 것,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이렇게 해줬을 텐데 지금은 다 같이 다 보고 다 듣지 말고요. 필요한 문제만 골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국민연구 이과에서 1번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8은 2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 3분의 4. 여기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래서 얘가 2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얘는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겠죠. 자, 2번.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죠. 문제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우리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등차수열은 일반항 AN이 첫째 항 A1 플러스 n-1b 였어요. B가 공차 일정하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정상적으로 풀려면은 쉬운 건데 선생님 뭐 말이 많지만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상적으로 풀자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4D 빼니까 공차가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바로죠. 그냥 3칸 띄었어요. 6만큼 커졌죠. 또 3칸 띄입니다. 그럼 또 6만큼 커져야죠. 그래서 그냥 얘는 17이다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3번 극한값을 구하는데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예요. 우리가 공부한 형태 중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인데 루트가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유리화 딱 나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 빼봅시다. 예제곱 빼기 예제곱 빼면은 4n제곱 없어지고 4n제곱 없어지고 2n 마이너스 2n인데 뺐으니까 4n 그 다음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2.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어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우리가 잘 아는. 이럴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 자, 최고차항이 1차식입니다. 그죠? 여기 루트 포함해서. 자, 얘 최고차항이 4.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루트 4. 여기도 루트 4. 그러면 4죠. 4분의 4니까 얘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미분, 도함수의 정의예요. 도함수의 정의.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이런 거죠.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가 미분 계수의 정의였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공부를 했었냐면 여기 앞에 H 앞에 개수를 맞춰주는 연습을 했던 그런 문제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H였어요. 2H. 그럼 우리 여기 필요한 건 2. 자, 이렇게 분모에 2H, H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분모에 2를 썼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2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F 프라임 2는 보니까 F 프라임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럼 F 프라임 2는 2를 넣어보니까 어때요? 12 마이너스 문제가 이게 맞죠? EX의 제곱이었네요. 역시 이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x. 자, 그럼 F'2가 얼마가 나오냐면 12-8이니까 4. 얘는 4였어요. 그럼 4이 8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 수열의 합 Sn, N항까지의 합 Sn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등차수열이에요. 사실은 이거 보면 이제 등차수열에서 제대로 공부했으면 얘를 보면 이거 등차수열이구나 바로 알 수도 있고 한데 뭐 그게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도 요거 복습 하나 합시다. 수열의 합 Sn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항 A1이 S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n이 1보다 큰 경우에 이제 일반항 A는 Sn에서 Sn-1을 뺀 거예요.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경우가 생기거든요. 알겠죠? 이 뒤에 실제로 배수가 하나 붙어버리면, 상수가 더하기 하나가 붙으면
A1이 S1이다. 요걸 안 한 상태에서 여기 A1을 찾으면 두 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열의 합 SN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 얘만 써도 안 틀리긴 해요. 자, AN은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이고 빼기 SN-1은 여기에 n-1 대입하면 2의 n-1의 제곱 빼기 3의 n-1이 되죠. 자, 이 안에 거 먼저 전개를 하면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입니다. 자, 뺍시다. 빼는데 없어지는 게 2n 제곱, 2n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3n 빼면 또 마이너스 3n 없어지겠죠. 남는 게 5고 플러스 4n 그러면 남은 게 4n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죠? 자, 4n 마이너스 5가 지금 어떻게 되게 하라고요? 100보다 크게. 자, 그러면 4n이 95보다, 105보다 커야 된다. 그죠? 105보다 크고, 4로 나누면, 얘는 4로 나누면 20, 4, 24, 26점 얼마 나오겠네요. 이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27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27. 자, 6번 로그에 대한 부등식. 로그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밑과 진수의 조건을 반드시 문제 풀 때 써야 한다. 근데 지금 밑은 18로 나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진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까먹게 써놓고 시작해요. 마이너스 9n 플러스 18.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풀어야 되겠네. 자, 인수분해가 3, 6으로 되죠. n-3, n-6.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요. 자, 그럼 이때 n은 3보다는 작거나 또는 6보다는 크다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요 우변을 로그 18에 18로 바꿔서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 진수끼리 비교를 해서 얘가 18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18이 없어지고요. n으로 묶어내면 n-9가 0보다 작다. 그럼 n은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자, 진수의 조건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해당하는 자연수 n을 봅시다. n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때 나오는 게 1, 2. 자, 그 다음에 6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되니까 6, 7,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연수 n의 값의 합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 18. 자, 이번엔 7번 0, 1, 2, 3 4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게 2100보다 작아질 수 있도록 작다죠. 작은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생길 텐데 0은 올 수 없고요. 2100보다 작아지려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1이 들어오면 무조건 작죠. 2100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렇게 4자리 숫자가 있는데 두 번째 2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중복되니까 예를 들어서 2000 바로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경우에 앞에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4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도 4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도 4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은 64가 되고 더하기 두 번째 경우. 자, 여기 2일 때 문제는 1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100이 돼버리면 제일 뒤에 가도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0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0. 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2100의 자리는 0. 그럼 뒤에는 어때요?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210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4, 4가지 해서 총 16가지가 나와서 전체 경우의 수는 80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게 한번 이해를 한 학생은 엄청 잘하고요. 특히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이 볼 때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인데
fx가 아니라 x의 마이너스 1이에요. fx 마이너스 1. 이걸 사실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봅시다.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x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까이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극한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f 합성 fx예요. 그죠? x가 1로 갈 때 우극한. 자, 그러면 얘 안에부터 보도록 합시다. x가 1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나요? 1로 갈 때 우극한이니까. 자, 그냥 fx를 보면 얘가 fx니까 1로 갈 때 우극한 값이죠.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럼 함수값은 fx는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 잘 봐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죠.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쪽에서 가고 있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요 f 안에 있는 요 fx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얘는. 근데 어디에서 오고 있냐면 왼쪽 좌극한.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봅시다. 요 안에 있는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fx는 위에서 요렇게 함수값이 내려오고 있네요. 그럼 이때 극한값은 2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개 더 하나 있어요. 더하면 1. 자, 9번은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뭐 그냥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N이 소수, 그리고 AN이 소수가 아닐 때. 자, 그래서 첫째 항이 나와 있고요. A1이 얼마다? A1이 7이다. 그럼 A2는 첫째 항이 A2는 여기서 n에 1 넣으면 2분의 A1 더하기 3. 그 앞에 항이 소수이면 위에 거, 그 앞에 항이 소수가 아니면 밑에 식에 넣는다. 근데 7이니까 소수죠. 소수. 그래서 A2는 2분의 7 플러스 3에서 5가 나오고, 그죠? 자, A3 바로 가봅시다. A3는 앞에 항이 또 소수네요. A2가. 그러면 위에 거. 그럼 2분의 A2가 5였어요. 5 더하기 3 하니까 4가 됐습니다. 이번엔 소수가 아니에요. 그럼 A4는 밑에 건데 A4니까 n이 3일 때죠. 그죠? 3. n이 3이면 A3는 4, n은 3. 그래서 7이 나오고요. 7. 자, 그럼 A5는 앞에 항이 7 소수죠. 또. 그럼 위에 식. 그럼 2분의 7 플러스 3에서 5가 나오고요. 나 A6은 또 소수니까 2분의 5 플러스 3에서 4가 나오고요. A7은 이제 소수가 또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 처음에 소수일 때는 5, 4, 7, 5, 4, 또 5, 4 나오다가 이제 바뀔 거예요. 숫자가. A7은 앞에 항이 4니까 A6, 4 더하기 n이 얼마일 때냐면 6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야 A7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10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A8 문제에서 물어본 A8은 소수 아니죠? 그러면 또 밑에 식. 원래 앞에 항이 10이었고요. n이 얼마일 때? n이 7일 때. 그래서 17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2가 있고 y는 2 절대값 x라는 이렇게 꺾인 직선이 있어요. A, B에서 접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데 우리 굳이 지금 상황은 2 절대값 x는 y축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기 때문에 양쪽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쪽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쪽은 y는 2x예요. 그죠? 2x. 자, 근데 상황이 접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이제 넓이라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했죠. 참고 fx와 gx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요 부분 넓이 찾고 싶으면 여기 a
여기 b였을 때 얘가 fx, 얘가 gx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위에 있는 게 fx죠. fx 마이너스 gx 얘를 적분해주는 게 넓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얘도 이 부분의 넓이 찾고 싶으면 우리 딱 반트 이차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x좌표가. 그럼 여기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점이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접했잖아요. 그죠? 접하면 어떻다 접하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그죠? 판별식이 0이다.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문득 든 생각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안 되나?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 프라임이 2ax인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2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 접점이 뭔지는 몰라요. t, ft겠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b라는 접점을 t, at 제곱 플러스 2라고 한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at 제곱 마이너스 2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원점을 지나가죠. 원점을 지나면 0,0을 대입을 했을 때 안되나?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t 될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선생님이 했던 대로 합시다. 자, 접했으니까 연립을 하면 ax 제곱 더하기 2라는 이차함수와 직선 y는 2x를 연립을 했어요.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고 얘가 중근을 가져야되니까 판별식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니까 2a 그러면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판별식. 그랬을 때 a가 2분의 1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찾은 거죠. 이차함수가 뭐였냐면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얘와 2x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직접 근을 찾는 건데 2를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라서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x는 자 2. 요까지는 빠르게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계산해야 될 부분은 넓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라는 걸 알게 됐고요. 함수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얘가 2차함수 빼기 2x 직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0이고 2 넣으면 6분의 8이니까 얼마가 되죠?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4 없어지고 0 넣으면 또 0, 0, 0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찾고자 하는 넓이는 3분의 4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찾은 부분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반튼. 그래서 답은 저거의 2배에서 3분의 8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11번. 11번은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자, 지금 문제가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는데 빨간 공과 검은 공은 그냥 나열을 하고 흰 공을 어떻게 하세요? 흰 공을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하자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여러 개를 나열을 하는데 딱 요 몇 개를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딱 떠올라야 되는 게 공부를 확통해서 확통해서 문제가 이제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그런 게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흰 걸 이웃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부터 나열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 거 2개, 그 다음에 검은 거 4개를 먼저 이렇게 그냥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흰 거 2개를 얘네들 사이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7개가 있어요. 흰 게 들어갈 수 있는 칸이. 7개 중에 2개를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빨간 공
검은 공 4개부터 나열을 할 건데, 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죠. 전체가 6개, 6 팩토리얼. 근데 빨간 게 2개가 있어요. 2 팩토리얼. 검은 게 4개가 있어요. 4 팩토리얼. 자, 그러면 요 경우에다가 이제 흰 공을 집어 넣을 거예요. 몇 칸이 있다고요? 흰 공이 갈 수 있는 데가 7개. 중에 나는 2개를 택하면 됩니다. 그게 조합이죠. 7개 중에서 2개, 실시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6, 5 남고 4는 없어지고, 그럼 얘는 15 곱하기 7, 2, 7, 6에 40이니까 21. 자, 그럼 15 곱하기 21은 300에 15가 되겠죠, 그죠? 자, 12번.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런 함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런 함수, gx는 3차 함수.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자입니다. 근데 fx 곱하기 gx는 뭐냐면 요 두 함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x-1분의 2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 x분의 1이 아니죠. 2x 플러스 1분의 그대로 3차함수가 들어오겠죠. 2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됩니다. 자, gx는 3차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 함수예요. 그죠? 근데 fx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 딱 어디예요? 1. 그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x는 1에서 연속이 되면 됩니다. 자, 잠깐 복습해보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싶어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자, 여러분 선배들이 면접 가가지고 교수님들 물어봤어요. 연속이 뭐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배운 바에 의하면 정확히 첫 번째, fx가 xnA에서 함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fa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들 흔히 또 잘못 생각하면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좌극한, 우극한 같아요. 극한값이 있고 근데 함수값이 없으면 불연속. 자, 그 다음 그래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로 갈 때에 극한값이 있어야 됩니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만약에 극한값이 없다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함수값은 있어요. 근데 극한값이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첫 번째 함수값과 1번에서 한, 2번에서 한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자, 만약에 얘랑 얘가 다르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극한값이 있어요. 근데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그래도 불연속이죠. 그죠? 끊어지니까. 이런 경우들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머릿속에 확실히 함수 fx가 특정한 점 a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a에서 함수값이 있다, a에서 극한값이 있다,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x는 1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함수값은 여기 1 넣었을 때입니다. 그죠? 얘는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 넣어봅시다. 1에서 첫 번째 x가 1인 경우 함수값은 3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죠. 이게 함수값이면서 사실 뭐도 되냐면 함수값이면서 우극한도 되죠. 우극한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게 되면 1 대입할 거니까 우극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극한값을 해야 되는데 우극한값은 알아요. 뭐만 하면 돼요? 좌극한 위의 식입니다. 그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좌극한값 x-1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 극한값이 1번과 같아야 되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일단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의 식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게 되면 읽어봅시다.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일단 0이 돼야 된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맞나요? 문제에서 근데 뭐 물어봤죠? B-A의 값은 AB를 찾아야 되네. 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우리 이제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이제 0분의 0 형태의 극한값 구할 때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거는 위에다가 잠깐 씁시다. 그냥 로피탈0이 있어서 미분하죠. 써야 됩니다. 6x의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됐어요. 얘가 1로 갈 때니까 6 더하기 a가 될 거고, 자, 얘가 좌극한값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된대요. 자,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6 플러스 a가 됐습니다. 자, 3 곱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18 더하기 3a. 자, 다른 데서 정리하면 2a 빼기 b가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6이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식 두 개. a 더하기 b. 자, 이번엔 어디다 쓸까요?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 위에 요식이 있잖아요. 연립. 더할까요? 3a는 마이너스 18. 그럼 a는 마이너스 6. 그럼 b는 4. 자, 문제에서 물어본 b-a의 값은 그러면 10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13번입니다. 13번은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AR의 n-1제곱. 안 적어도 되겠죠? 바로 A3는 AR의 제곱, A5는 AR의 4제곱, A7은 AR의 6제곱. 자, 그러면 A의 세제곱, R의 12제곱이에요. 얘가 125가 나왔어요. 자, 그럼 결론은 이 5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A 그리고 R의 4제곱은 5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식 바꿔볼까요? A6은 AR의 5제곱, A4는 AR의 3제곱, A8은 AR의 어디 쓰고 있죠? AR의 7제곱. 자, AR 4제곱을 넣어요. 5. 뭐 남죠? 5, R 하나 남고. 자, 얘는 R로 하나 나눠요. 그러면 AR 세제곱은 R분의 5. AR 7제곱은 R의 세제곱이 남겠죠. 5 들어가고 R의 세제곱. 자, 5로 다 나눕시다. 됐죠. 분모 분자를 또 R로 나눕시다. 깔끔하게. 자, 그러면 R 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는 R의 제곱이 되고 얘가 6분의 13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할게요. 쓸 곳이, 자, 위로 가서 잠시. 양변에다가 R제곱을 다 곱해요. 1. R의 4제곱. 6분의 13R제곱. 자, 요거를 이제 치환을 합시다. 6도 곱하고, 그러면 6 곱해서 6x의 제곱. 그리고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13x. 그 다음에 여기도 6 곱했으니까 더하기 6은 0.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1, 6, 6, 1 이렇게 하면 아닌데 1, 6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하면 6, 6, 10이 안 되는데 2, 3, 3, 2 자, 4, 9 되죠? 마이너스 그러면 R제곱이라는 애가 뭐가 나왔냐면 우리 치환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2분의 3 아니면 3분의 2가 나왔어요. R이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죠? 뭐밖에 없어요. 얘는 1보다 일단 작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만 플러스밖에 안 되고 그러면 루트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냥 요거 나라고 하면 되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9의 값, A9. 자, A9는 AR의 몇 제곱? 8제곱.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AR의 4제곱이 5예요. 요거 R의 4제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얘 제곱해버리면 4분의 9. 여기가 4분의 9가 돼서 4분의 5고 45. 4분의 45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할만하죠?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이제 3점짜리는 다 했습니다. 조금 선생님이 빠르게 했고요. 14번부터 4점인데, 이제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14번부터는 어디가 갑자기 어려울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모든 문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로그 함수가 두 개가 있네요. 얘는 로그 2의 절대값 2x 요렇게 얘는 이렇게 돼서 로그 3의 x 플러스 3.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로그 2의 2x. 얘는 뭐예요?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함수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안에서. 그러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얘는 로그 2의 2x 로그 2의 2x 지웁시다. 아이고. 자,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2x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는 요 로그 함수와 만나는 교점을 a, p라고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선분 AB와 수직인 직선이 요거와 수직인 직선이 되려면 요렇게 수직인 직선이 있어요. 요 수직인 직선이 직선의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는 수직.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그랬으니까 결론은 요 길이를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밑변, 높이.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좌표를 찾아야 돼. B, A 다 찾읍시다. 첫 번째 로그 3의 x 플러스 3과 A부터 찾읍시다. A 순서로. 그러면 얘와 로그 2의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선생님이 한 번씩 이상하네. 이렇게 해야 되나? 밑을 10으로 통일을 해볼까요? 로그 10의 3분의 로그, 그러니까 10 안 써도 되죠? x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얘는 로그 2, 얘는 로그 마이너스 2x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한데? 문제를 잘못 썼네요. 로그 3의 2x였어요. 로그 3의 2x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건 뭐 핑계 대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선생님이 고3을 지금 9년을 하고 올해는 이제 드디어 3학년을 안 하죠. 고3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를 이때까지 많이 풀어봤던 것 같은데, 주로 뭘 했냐면 미적과 기하를 했고, 이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수열 이런 거 다루는 거는 크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부터 지금 또 시험 범위가 바뀌어서 등비 수열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시 첫 번째
a를 찾을 겁니다. 로그 3의 마이너스 2x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니까 자 로그는 없애고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3이니까 3x가 마이너스 3x가 3이에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는 그냥 대입했을 때잖아요. 그죠? 로그 3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b 찾읍시다. 로그 3의 2x가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니까 자 얘도 2x는 x 플러스 3 바로 그러면 x 넘어가서 x는 3이 되죠. 그러면 b의 좌표는 3, x좌표가 3이니까 바로 여기 3 대입하면 로그 3의 6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선 AC가 y전 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얘는 일단 A가 뭔지는 알아요. A를 지나면서 요 직선과 뭐가 되죠? 수직이죠. 그죠?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3 됐어요. 그러면 X값의 증가량 4 로그 3의 2에서 그럼 로그 3의 6이 됐으니까 Y값의 증가량은 로그 3의 6 빼기 로그 3의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로그 빼기에서 나누기가 돼서 로그 3의 3 1이 되면 1. AB의 기울기가 4분의 1.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수직인 직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자, 그럼 y 마이너스 a를 지나니까 로그 2, 3의 2. 기울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에 로그 3에 2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찾는 건 C잖아요. C. Y절편. 여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C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자, 말로 합시다. A에서 B까지. 좌표를 알고 있어요. 요 길이 찾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좌표를 알고 있어요. A에서 C까지. 그러면 얘 길이도 찾을 수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해서 삼각형 넓이 찾아주면 됩니다. 자, 아까 말로 한 게 찝찝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냥 하죠. 자, AB의 길이는 저기 있어서 합시다. AB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4, 4, 16 얘 빼기 얘 아까 해봤어요. 그죠? 1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1이 되고 AC의 길이는 루트 AC 봅시다. 얘 빼기 얘 그럼 1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 로그 3의 2 빼기 얘 그럼 로그 3의 2가 없어지고 4만 남죠. 그죠? 얘의 제곱은 더하기 16 그래서 둘 다 루트 17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7 높이 루트 17에서 17에서 2분의 17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5번을 보도록 합시다. 15번은 이제 우리 미분에서 배웠던 위치함수, 속도함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사실만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속도가 나오고요. 미분. 자, 반대로 속도함수를 접근해주면 위치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 위치와 움직인 거리는 달라요. 그죠?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인데, 맞아요.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이만큼 왔어요. 자, 그럼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근데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리와 움직인 위치와 움직인 거리는 달라요. 자, 움직인 거리는 뭘 접근하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속력. 근데 이 속력은 뭐와 같냐면 속도의 절대값이죠. 속도의 절대값이다. 이 정도 개념을 바탕으로 15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함수예요. VT. 속도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출발하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8이다.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젠가요? 속도가 계속 음수예요. 속도가 계속 음수라는 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양수라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를 바꾼 건 A죠. A. 이때 위치가 8이다.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직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8까지 이만큼 왔어. 꺼졌나? 아니죠. 자, 근데 지금 이제 A초 후에부터는 오른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얼마만큼 가고 있냐면 이 넓이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이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적분한다는 게 넓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 대문자 A라고 하죠. 이 부분의 넓이를 B. 그럼 얘들이 움직인 거리인데 지금 이 넓이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이만큼 왼쪽으로 계속 움직인 게 마이너스 8까지 갔으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 이만큼 8 여기는. 자, 그다음 지금 C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잘라서 이걸 C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설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T는 첫 번째 이제 속도를 처음으로 바꾼 지점은 마이너스 8이다는 요걸 해결을 했고, 두 번째가 T는 C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8만큼 갔어요. A만큼.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으로 B만큼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음수가 됐으니까 속도가 왼쪽으로 C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는 게 첫 번째 문제에서 준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적분식이 나와 있죠. 0에서 B까지 적분을 하니까, 자, 0에서 B까지 적분을, 예, 여기다 써볼까요?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VT, dt. 자,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속도를 적분하니까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A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B만큼 간 거예요. 이렇게 한 거 하고 인테그랄.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죠? B에서 C까지 VT, dt. 자, B초에서 C초까지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C가 나오겠죠. 이만큼.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이 있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B 빼기 C는 얘는 2죠. 얘는 B 더하기 C가 8이죠. 자, 그래서 두 개 더 해버리면 B는 5가 나오고 C는 3이 나오게 되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A부터 여기죠. A초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니까 B를 물어봤어요. B는 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아까 시험지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지 풀어볼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문제, 시간을 좀 썼어요. 자, 이런 형태를 해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가 이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처음 본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3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 3차 함수를 최종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요 뒤에 있는 적분 상당히 거슬리죠, 그죠? 여기가 1이 아니라 뭐 x였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미분을 하고 이런 공부를 했을 텐데 지금은 실제로 0에서 1까지 적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ft라는 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변수가 아니죠. 숫자입니다. 숫자. 무슨 값이 딱 나올 거예요. 무슨 값이. 그래서 얘를 A 이렇게 둘 줄 알아야 문제가 시작이 돼요. A라는 미지수는 없죠, 문제에. 자, 그러면 이제 fx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x인 거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닌 3차 함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목표는 문제에서는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a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a는 결국 이거더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출발이 우리 실제로 이렇잖아요. fx라는 함수가 홀수 차수항만 남아있어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x로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x 마이너스 2 루트 a x 플러스 2 루트 a 최고차항이 1로 양수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죠. 원점 대칭에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긴 애인데 요 근이 2 루트 a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a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 조건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안 써놓은 게 f1이 0보다 크단가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f1이 0보다 크다라니까 1이라는 친구는 여기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목표 2답 말고 뭘 찾아야 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a를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테그랄 0에 a 여기 씁시다. 다시 a라는 애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t dt인데 그죠? d인데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네요. 여기. 근데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여기를 끊어서 적분을 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인테그랄 0에서 2 루트 a까지는 절대값을 풀면 음수죠. 마이너스 ft dt고 플러스 2 루트 a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그냥 ft dt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여기 써봅시다. 인테그랄 0에서 2 루트 a까지 마이너스 ft라는 거는 자, 얘를 보면 돼요. 그대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4at dt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2 루트 a부터 1까지는 그냥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at dt 자, 요렇게 되고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t의 4제곱 더하기 2at의 제곱 2 루트 a 자, 더하기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2at의 제곱 그래서 2 루트 a에서 1까지 화면 들어오겠죠? 자, 2 루트 a 넣어봅시다. 2 루트 a 넣으면 16이 4랑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그럼 4가 되고 루트 a를 4제곱 했으니까 a제곱 여기 2at 넣으면 4a니까 더하기 8a 제곱이죠. 8a 제곱 됐고요. 0 넣으면 0 됐어요. 없어요. 정답. 더하기 1 넣으면은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a 나 빼기 자, 이번엔 2 루트 a 넣으면 4a 제곱 여기 2 루트 a 넣으면 마이너스 8a 제곱이죠. 8a 제곱 자,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요. 자, 다시 천천히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제곱 여기 여기 4a 제곱 요거 두 개씩 합시다. 그 다음 상수가 4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a가 있고 이런 계산하면 플러스 4a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8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분의 1이 이게 지금 어디서 출발한 식이냐면 a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a 아이고 복잡해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4를 곱할까요? 4를 곱하면 8, 4, 32a 제곱
A가 넘어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3A에 8 곱하면 마이너스 8, 3, 24A 더하기 1은 0이고요.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려나? 24가 되려면 16과 2. 안 되죠? 선생님 여기 계산 잘못했나? 8, 4. 4 곱했잖아요. 여기 영도. 4를 곱하면 A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3A, 그럼 4, 3, 12, 4, 8, 1 마이너스 되죠. 자, 그래서 A는 4분의 1이 하나 나오고요. 8분의 1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fx를 찾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fx가. A 값을 찾았는데 두 개가 나와버렸어. 4분의 1이 나왔고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시험 칠 때는 이랬죠.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4분의 1일 때는 이렇거든요. A가 4분의 1일 때는 fx가 두 개입니다.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x고 A가 8분의 1일 때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고 자, 그래서 F2를 구하래서 2를 넣어봤어요. 2 넣어보니까 6, 2 넣어보니까 7. 근데 보기 1번, 2번에 있더라고요. 에이, 젠장. 그래서 못 풀었죠. 그렇게는 안 되고, 처음에 선생님은 이 조건이, 그냥, 1이 여기 있고, 2루트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로만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니까, F1이라는 애가 1-4A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4A가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4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 4분의 1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조소권에 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완전 막 죽어라 못 풀 정도는 아닌데, 이런 전개가 곳곳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자, 그러면 A가 4분의 1은 안 돼요. 8분의 1이었어요.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찾는 함수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서 x에 2 대입하니까 답은 7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걸 어떻게 풀어 하지 말고 여러분들 따라 해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다음에 비슷한 거 나왔어요. 이거 상수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돼 라고 점점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알겠죠?